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철새 이동에 따른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만경강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 낚시객이나 인근 농가에서 버린 쓰레기들입니다. 도내 2명 이하의 가구가 60%를 넘고 있지만 민간이나 공공부문 모두 소형 아파트 공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철새 이동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살처분된 닭들을 땅에 묻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국내 최대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이 직영하는 곳으로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AI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하림은 인근 하천에서 서식하던 철새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경강, 금강 이쪽 지역에 아직 좀 많이 지금 남아있잖아, 철새들이. 현재로서는 어량천에 있는 철새들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제도 군산의 한 농장에서 AI 의심축이 발견돼 닭 5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처럼 지난달 초 김제 공덕에서 발생한 뒤 도내에 잠잠했던 AI는 최근 다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지난달 21일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고창, 익산, 군산까지 AI가 계속 북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철새에서 주로 검출되는 고병원성 바이러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36시간 동안 내려졌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오늘 해제됐지만 철새 이동에 따른 예찰 활동은 한층 강화됩니다. 이 삽교호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한 15일 안에는 전부 다 북상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 방역대에서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고 닭 독축장의 AI 검사를 이달 말까지 지속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만경강이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 낚시객이나 인근 농가에서 버린 쓰레기들로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말이면 낚시객들로 붐비는 만경강변 산책로입니다. 소주병과 컵라면 용기, 쓰다 남은 가스라이터까지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곳곳에 분리수거함이 있고 무단 투기를 경고하는 팻말도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선진국 국민이라고 잡을 수 있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버려진 쓰레기는 이뿐만 아닙니다. 슬레이트 조각과 자동차 타이어 같은 산업용 쓰레기는 물론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화학 비료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몰래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이렇게 강둑 곳곳에도 어지러이 흩어져 있습니다. 강변을 찾은 시민들은 쓰레기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다만 이게 버리고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 강으로 들어가서 수질 오염이 되고 다시 수질 오염이 되면 실은 다시 저희가 마시는 물이 되거든요. 자치단체는 주기적으로 쓰레기 수거에 나서지만 인원이 부족해 수거는 물론 단속에 한계를 호소합니다. 불법 투기자에 대한 CCTV 등 각종 수단을 통해 조사하고 있으나 대부분 취약 시간에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낚시객이나 주변 농가들의 낮은 준법의식에 당국의 대응까지 늦어지면서 새만금 수질을 좌우할 만경강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지난해 도내 의원들이 받은 후원금은 평균 1억 6,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국회의원 10명의 후원금 총액은 16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의원 가운데 유성엽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2억 9,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모금 건수로는 이춘석 의원이 1,315건으로 도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은 식구가 2명 이하인 가정이 60%를 넘고 있고 나홀로 가구도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자연히 거주 형태가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소형 아파트 공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전주시 평화동의 평화주공 2, 3단지 아파트 2천여 세대 모두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으로 23년 전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지만 여전히 매매나 임대 모두 인기입니다. 교통 여건과 주변 근린생활 시설 등 정주 환경이 좋은 데다 임대료도 비교적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넓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거 환경도 더 좋은데 값이 싸고. 이처럼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여전하지만 공급은 잘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봄 전국적으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6만 6천여 세대 가운데 약 28%가 소형 아파트지만 도내에 공급되는 1,200여 세대 가운데는 단 한 채도 없습니다. 향후 2, 3년간 공급 추이를 알 수 있는 지난해 사업 승인 건수 역시 400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붐을 타고 전주 시내에만 6만 세대에 달할 정도로 과다 공급된 원룸이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이 영세성을 벗지 못하면서 아파트 단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다세대 주택 건축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를 중심으로 한 외 군 단위에 있는 그 소형 아파트들이 거의 이제 없는 실정이고 또 그것이 거기에 있는 그 소외계층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좀 그래서 찾기가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 공공부문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LH마저 지난 2013년 혁신도시 1,200여 세대를 지은 이후 3년간 공급 물량이 없었습니다. 2인 이하 가구 비중이 60%를 넘어설 만큼 소형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복합 거주 환경이 충족된 아파트 단지 대신 옹색한 다세대 주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학습 준비물이 제공됩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간 위화감과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풀이나 가위 등 공통 품목과 미술, 과학용품 등 각종 학습 준비물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정학습용 문제집이나 학생 개인위생용품은 지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올해 첫 전국 단위 학력평가가 치러집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9일 도내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각 학교별로 실시되며 평가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등 5개 과목입니다. 내년 국가 예산으로 추진될 도내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해 투입할 사업으로 전주역 전면 개선과 김제용지 축사 매입, 그리고 전주 탄소산업단지 진입로와 가력 선착장 확장 등 15개를 꼽았습니다. 도는 사업 필요성과 이미 확보된 예산의 집행 상황을 점검해 국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라 도내 정치권도 대선 공약 발굴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도당 관계자와 도내 국회의원실 보좌관들로 대선 공약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최근 발표한 밀레니엄 파크 등 대선 공약의 세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대선 공약 기획단을 꾸리고 전북 혁신도시 금융허브 조성과 새만금 조기 개발 방안 등 지역 공약 발굴에 나섰습니다. 프로축구 개막전이 치러지는 전주 종합경기장의 주차가 통제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일요일 예정된 전북현대 개막 경기에 앞서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내일 오후 11시부터 전주 종합경기장 주차장 이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에는 이동식 화장실과 매표소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일반 관람객은 가까운 전북대학교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던 50대 여성을 추행하고 이마를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소규모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을 운영합니다. 남원시는 미꾸리 취업 분양가를 내려 약식 농가의 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농촌 노령화에 대응한 농기계 작업단을 특화 운영합니다.
남원시와 순창군이 함께 참여하는 농기계 작업단은 앞으로 3년간 30억 원을 들여 고령의 소규모 농가들에게 농기계 임대와 사고 예방 교육, 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합니다. 농기계 작업단 사업 추진으로 고령농의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농업 생산을 위한 유지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인공부화 미꾸리 치어의 분양 체결을 단일화하고 단가도 내렸습니다. 남원시는 부화 일수에 따라 이원화된 분양가를 부화 50일 이상의 마리당 5원으로 단일화해 양식 농가들의 입식량 확대는 물론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번 치어 분양 가격 인하로 성어 생산량 증대와 양식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올 상반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동아리형과 이웃 사촌형 등 모두 85개 유형의 아파트 르네상스를 선정해 최대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난 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오는 11일 운이람 반이람에서 이틀간 열립니다. 올해로 13번째 맞는 축제는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수액 채취 체험과 빨리 마시기, 판매, 고로쇠떡 나눔 등의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며 지역 개발형 축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안 고원 고로쇠를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찾아오는 진안 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부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대학 신입생 반값 등록금 신청을 받습니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올해 대학 신입생과 취업이나 창업 준비생들로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올 상반기 지급액은 500여 명의 6억 원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북 지역의 보건 여건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의료기관 수나 인력, 대기, 수질오염도 등을 종합해 시도별 보건 취약지수를 산정한 결과 전북 지역은 54.5점으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많지만 보건시설 접근성은 낮아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새봄을 맞아 품질 좋은 나무를 분양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간 감과 대추, 매실, 밤 등 6종의 유실수와 철쭉, 회양목 등 조경수 총 2만 그루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장소는 완주군 이서면, 이섬유 포장입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영화제 측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화와 예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온 전주국제영화제 정신을 빛과 나비로 형상화하고 나비의 힘찬 날개짓은 표현의 해방구가 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다음 달 27일부터 열흘간 전주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늘 덕진예술회관에서 봄의 향기를 담은 신춘음악회를 갖습니다. 301명의 연주자와 함께하는 군산시립예술단 합동연주회가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제3회 가톨릭 영화제의 순회 상영전이 오늘과 내일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정읍시립미술관의 소장품 기획 전시가 오늘부터 26일까지 봄을 보다를 주제로 열립니다. 근현대 전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내일부터 전주시청 로비에 마련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환영 행사가 오늘 본부 2층에서 있습니다. 한문 고전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우리 고전 배움터가 오늘부터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에서 운영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오늘 조경단과 조경묘를 주제로 특별전 연계 강연회를 갖습니다. 유실수와 조경수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묘목시장이 오늘부터 완주 이서묘포장에서 개장됩니다. 제29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축제가
오는 4일 남원시 산내면 반선주차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6도, 남원 7도 등 4에서 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6에서 7도가량 떨어져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으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